없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 질의하시죠. 예, 최재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로 내무반에 배치된 병사가 2, 3일이 지났는데도 선임대원의 관등 성명 외우는 것과 친구 정리, 신발 정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무지에서 또 다른 내무반 선임 병사가 근무를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욕하겠습니다. 씨발새끼, 또 어리버리한 짓 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 지랄이냐.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게 작년 겨울 일입니다. 작년 겨울.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를 들어드릴게요. 근무지에서 졸거나 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다며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고 발로 허벅지를 차거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에 때린 사실이 있고 밤에 불러내서 허벅지와 배를 두세 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한두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다. 군대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까? 글쎄요. 예. 다 교도 경비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교도 경비대 징계 기록을 몇 달 전에 받아둔 게 있습니다. 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도 많은데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만 둘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도 그러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통계 보면 교도대원 정원이 4,700명인데 사고 건수가 147건이고 징계 인원이 무려 227명입니다. 사건 송치한 게 12건, 형사 고발한 게 20건입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과 관련된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군대와 똑같은 폭력이나 폭행이나 폭언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그 경비교도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깊이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보통 이제 교도관들은 지금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비교도대에 이런 일이 있다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레미제라블이 있는데 레미제라블 한참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책 무대가 1789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인데 책을 쓴 건 1800년대 초입니다. 자베르 경감이 마지막에 레미제라블, 장발잔을 파리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입니다. 그거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잡자고 그래요. 그러자 자베르 경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장을 가져오지 않았어 그래요. 내가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체포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내일 경시청장이랑 다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1800년대 초 프랑스 인권의식입니다. 그런데 교도 경비대 대원들이 이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폭언을 했다. 서울구치소 현황을 받아봤더니요.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서 85% 정도가 전부 다 영창 보냅니다. 영창이 과연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과연 헌법 12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구금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런 법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창 보내버립니까? 잠시만의 격리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개선하십시오. 네. 과감하게요. 경찰은 영창 안 보냅니다. 이제. 경찰은 안 보냅니다. 다른 식으로 훈육하고 다른 식으로 교육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경찰도 의무 경찰들 데리고 있잖아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요. 김우중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놓고 저희들이 법안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기업인도 국립묘지 보내자고 그랬습니다. 국립묘지를 다양화시켜서 기업인도 보내자. 국가에 기여를 했고 명예가 있고. 그렇지만 기업인의 권리와 책임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기업인의 실패는 기업의 실패고
기업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고 시장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본주의가 사적 자치에 기초하지만 사적 자치의 기초는 자율이고 책임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어설픈 동정의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거, 이건 자본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에 반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분명한 좀 기본 입장을 저는 견지해 주시길 희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입장에서 지적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인재 의원 또 무죄 났습니다. 그렇죠? 아직 연락 못 받으신 분 계실 텐데. 얼마 전 박주선 의원 무죄, 안상수 인천시장 무죄, 박광태 광주시장 무죄. 최근 들어 공판 중심주의를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뇌물죄나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논거입니다, 검찰에. 그런데 이미 공판 중심주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헌재에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세인의 관심을 끄는 이런 정치 사건이나 뇌물 사건에 있어서 무죄가 많은 거죠.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특수수사의 패턴이나 과학수사 기법 등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관직에 부임한 이래 죽어도 이것은 내가 유죄다, 이런 확신 있는 것만 기소를 해라, 이렇게 아주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예. 저도 송별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 분명하게 개선된 분이 교정행정, 조금만 더 주시죠. 네. 교정행정 분야, 그 다음에 특수수사에 있어서 인권 존중, 그 다음에 국제인권 규범에 우리나라가 인권 수준을 맞추려는 거, 그 다음에 난민이나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그런 출입국 관리 분야, 그리고 지연이나 학연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능력에 따른 인사탕평,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돌아볼 때.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난 1년간이 검찰 최근 몇십 년의 역사상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이 시인합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나 그 다음에 국법법 개편 논쟁이나 그 다음에 사기추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 경향이나 그 다음에 조속의 증거 능력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수처 설립 부분이나 특검제 입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와 관계가 있고 검찰의 구조 조정 내지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상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떠나시게 된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아쉬움을 갖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장관님이 떠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검찰 조직이 파악을 하고 과감하게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가운데 권력을 분배시키고 권력을 재조정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부탁하고 떠나주시기를 간곡히 희망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